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깨어있는 의식이라는 것을 혼동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최승윤 너는 뭐 깨우친 사람이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저 역시 깨우친 사람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에 대해서 깨우친 사람이라는 거는 저는 일단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에 깨우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이라고 정의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결론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너도 깨우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 사람이 깨우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네가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깨우침은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알고 싶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지고 답을 알게 되잖아요. 이 답을 알게 되면은 이것에서 나는 깨우쳤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이거를 알아서 깨우쳤으니까 이 깨우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뭐 전파를 하거나,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 저 사람은 이거를 모르는 우매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월감을 느끼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식이 깨어 있다라는 거는 내가 무엇인가를 안다.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이면은 이거를 의식을 깨우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깨어 있는 의식이라는 거는 내가 무언가를 계속 고민을 하고 답을 알아가는 이 행위 자체가 바로 의식이 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그 와중에 계속 지속되는 깨우침은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깨우침에서 언젠가 나는 더 이상 알 게 없다. 난 더 이상 공부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내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 이거를 점검을 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사실은 어, 의식이 깨어 있는 것이 멈춰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인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이 별들이 있는데, 음, 지금 현존하는 뭐 곤충이나 동물들도 그렇고 저 별이 뭔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 인류도 아마 지능이 굉장히 높아지기 전까지는 이 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고, 지능이 꽤 높아졌음에도 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뭐 하늘은 그냥 평면이지, 아니면은 지구는 평평하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를 발견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별이 자세히 보니까 움직이네. 그리고 저 별이 자세히 보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네. 라고 하기 때문에 점점점 사람들이 밤하늘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음, 저게 사실은 같은 위치에 있는 별들이 아니라 저 별들 간의 거리가 다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별의 밝기들이 다른 걸 보니까, 저것들은 어떤 거는 별일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행성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작은 단서를 하나하나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지금도 인류는 우리는 예전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아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도 알아가야 될 것들이 뭐 구만리로 많이 있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천문학에 의해 천문학을 연구한 역사가 뭐 이 정도 된다. 뭐 한 5천 년 정도 이렇게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때마다 굉장히 기념비적이고 사람들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쯤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았다. 새로운 것들을 더 이상 습득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거는 필요가 없다. 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발전을 해오지 못했겠죠. 자, 그리고 이걸 발견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뭐 옛날에 뭐 지구가 돈다라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뭐 재판에 잡혀가고 뭐 신성 모독이다 막 이런 식으로도 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작은 차이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계속 의식이 깨어 있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세상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초반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작은 차이를 발견을 하고 이것을 고민을 해서 답을 찾아가는 것들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 인류사에 계속 있었던 거죠. 자, 다른 측면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뭐 한 300년 된 가게가 있어요. 식당이 있는데 이 초대 만들었던 사람이 어떤 굉장한 레시피를 만드는데 이거를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기깔나는 레시피를 만들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게가 되게 잘 됐어요. 흥행이 됐는데 이거를 대를 잇고 대를 잇고 대를 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맛봤을 때는 한결같은 맛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맛있는 오래된 집이다. 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그냥 레시피를 정량화해서 주인은 그냥 놀러 다니고 그냥 이 레시피대로 직원들을 뽑아가지고 가게를 운영을 했으면은 이렇게 300년 동안 아니 뭐 일본에는 1000년 된 가게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어져 왔을까요? 아마 우리가 노포들을 많이 봐서 그렇지 사라진 가게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이 세대마다 주인들이 이거를 현대식에 맞춰가지고 계속 개선을 하려는 노력도 있었을 거고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한결같은 맛이지만 이거에 계속 어떻게 하면 한결같은 맛을 지켜낼 것인가.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봤을 때 똑같은 거 그냥 계속 똑같이 하면 되지. 그게 뭐가 어려워? 근데 뭐 중간에 전쟁도 터지고 뭐 기후도 변하고 뭐가 이렇게 있으면서 사람들의 뭐 여러 가지 니즈들도 변하고 하는데도 이거를 계속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는 것과 나는 이제 최상의 레시피를 만들었으니까 나는 그냥 놀러 다니고 이 레시피를 가지고 그냥 계속 똑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작은 차이로 자, 주인이란 사람이 거의 사실 연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매일 그 가게에 나와서 관찰을 하는 것과 놀러 다니는 것과 실제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의식이 자,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의식이 깨어 있는 거잖아요. 의식이 깨어 있고 사람이 신경을 쓰는 것과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뭐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든지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한다라는 것이 결과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가 자, 사람들이 뭐 갈등도 있고 뭐 고민도 있고 해가지고 아이고, 고민도 해가지고 사회가 합의를 해서 자, 정답을 음,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요게 우리가 지금 사회를 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데 자, 지금까지 이러한 갈등과 고민을 해서 이러한 합의와 정답이 나왔으니까 이 이상은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논의도 하지 말자. 이렇게 한 다음에 계속 옛날에 이 얘기를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이 사회가 발전이 없겠죠. 사실 제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북한밖에 없어서 제가 북한의 예를 많이 드는데 사실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뭐 북한에서 하는 얘기는 항상 뭔가요? 뭐 옛날에 뭐 미군과의 전쟁 그렇게 하고 미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옛날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는 정당성이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러한 우리는 그 김일성 나라를 세웠으니까 이거를 무조건 지켜가는 게 정이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더 이상 사회에 고민도 없고 논의도 없으니까 이거는 더 이상 발전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민과 논의가 계속되는 거는 이거는 행복한 것인가?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자, 우리는 굉장히 불안한 존재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 고민을 하고, 왜 고민을 하느냐? 안정을 찾으려고 고민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야생에 내가 혼자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뭐 야생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본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는 사실 나라가 적은데 뭐 산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뭐 깊은 야생 이런 거는 없고, 뭐 이렇게 동남아라던가 아니면은 남미, 뭐 아마존 막 이런 데 가면은 진짜 막 위험한 동물들도 많고 위험한 벌레도 많고 막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인간이 처음에 뭘 하냐? 일단은 내 거처를 마련을 하고, 그리고 불을 피우는 거를 합니다. 자, 왜냐? 여기서 있으면은 너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나의 안정된 이런 공간을 만들어요. 자, 그런데 하루 정도 내가 대충 그냥 이렇게 어, 이렇게 몸만 뉘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잤더니 다음날 갑자기 비도 내리고 어, 막 이렇게 들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잠도 못 잤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에는 지붕도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붕만 만들었더니 비를 피했지만 또 막 뱀도 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막 저기다가 트랩도 만들고 막 벽도 세우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렀는데도 또 이번에는 막 외부 막 부족이 와가지고 자기를 괴롭히고 해가지고 더 큰 바운더리를 만들고 더 큰 바운더리를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인류, 지금의 도시국가 이런 것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불안정을 겪기는 하지만 더 이상 산짐승 때문에 불안하거나 들짐승 때문에 불안하고 뱀이 나타날까 봐 불안하고 이런 건 도시 사람들한테는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또 새로운 불안감을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서 원래 도시에 살았었던 도시인과 자, 야생에 살았던 야생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서울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도시인의 입장에서는 도시도 불안합니다. 야생에 살던 온 사람은 도시는 불안함이 없는 사회예요. 왜? 여기는 뭐 들짐승도 없고 산짐승도 없고 그냥 물 틀면 물이 나오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불안할 일이 없겠죠. 근데 도시인들은 이 안에서가 너무 불안해요. 사회가 되게 불안정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니까 이 도시를 더 발전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자, 그러면은 똑같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 중에 누가 행복한가요? 이 두 사람 중에. 원래 도시에서 태어나서 야생에서 온 사람은 발견하지 못하는 불안감을 찾아내는 사람과 야생에서 오니까 여긴 너무 천국이야. 이런 사람 중에 누가 행복할까요? 당연히 야생에서 온 사람들이 더 행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겪는 거는 젊었을 때는 세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뭔가를 막 바꾸고 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내요. 자, 내가 만들어낸 시스템 때문에 나는 이거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고민이 많으면은 계속 불안정감을 느끼잖아요. 사람감은 안정감을 느끼고 싶고, 그리고 행복을 느끼고 싶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이가 먹다 보면은 고민을 그만두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시스템에서 태어났었던 사람은 다시 또 고민을 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지. 너는 왜 굳이 이런 거를 해가지고 힘들게 사니? 라고 하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젊었을 때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뭐 정치 성향 같은 경우에도 막 이것저것 저것저것 하다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은 고민이 스탑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사실
만약에 내가 어떤 한 성향이 정해졌다. 그러면은 소통이 잘 안 돼요. 어떤 한 단어만 나왔다. 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너는 우파야. 너는 좌파야. 이러면서 더 이상 이제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운 거를 얘기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자, 근데 이거는 인간으로서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인간은 체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쓰는 체력의 한계가 아니라 인간은 사실 몸을 쓰는 그 어려움보다 머리를 쓰는 어려움을 훨씬 더 힘들어 합니다. 계속 고민을 하는 거 차라리 내가 음, 사업을 하지 않고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그냥 육체를 쓰는 일을 하는 거는 사실은 보람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되게 좋아요. 근데 내가 끊임없이 머리를 써야 되는 직업을 한다. 끊임없이 불안감을 안고 제가 뭐 회사의 대표 같은 존재가 그런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젊었을 때라면은 계속 리플레시가 되면서 머리를 쓰겠는데 나이가 들수록 머리를 쓰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언어를 배울 때, 자, 언어를 배울 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어리면 어릴수록 언어를 배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왜냐? 우리가 진짜 애기였을 때 어떻게 하면 세상과 소통을 할 수 있을까 머리를 쥐어 짜내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당시에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한국말을 배우는 것도. 그런데 지금은 이 머리에 시스템이 갖춰져서 제가 한국말을 하는 데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영어를 쓰는 거는 머리에 좀 쥐가 나는데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무슨 뭐 아랍어까지 배운다. 이거는 아예 이제 불가능의 영역에 들어가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새 언어를 배운다. 이거는 정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계속 고민이 지속된다라는 거는 행복과 되게 멀어져요. 안정감하고 그러니까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불안감은 올라가고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안정감을 찾고 불안감을 덜어내고 오히려 우리가 뭐 의사들도 그런 얘기하죠. 행복하기 위해서는 좀 단조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데 계속 고민을 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고민을 다음 세대에 넘기고 다음 세대에 넘기고 다음 세대에 넘깁니다. 왜? 한 인간은 고민을 하다가 이 고민을 끝까지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인간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는데 그냥 계속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긍정적이라거나 이게 옳다거나 이게 행복하거나 이런 것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지속된 고민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술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술가들은 그래요. 자, 옛날에 천체를 봤었을 때도 우리가 작은 차이를 발견한다 그랬잖아요. 작은 차이들을 일반인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발견합니다. 자, 물론 내가 학습에 의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작은 차이, 내가 잘 몰랐었던 아니면은 내가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면 아예 새로운 개념들을 계속 추구를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야, 최승윤 네가 그렇다는 얘기냐? 그게 아닙니다. 자, 결핍,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까 도시에 왔었던 야생에 살았었던 사람인 것처럼 그 야생에 살아 있었던 사람도 이 사람이 만약에 계속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도시에 적응을 해서 언젠가는 도시인들처럼 도시의 문제점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되게 힘든 삶이죠. 그런데 그냥 도시의 안락한 시스템을 누리고 야생과 비교를 하면서 야, 옛날 비교하면은 나는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행복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깨어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긍정적이고 행복한 것과는 거리가 좀 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은
너무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은 경향도 좀 있습니다. 뭐 그래서 개개인으로는 좀 능력이 뛰어난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은 되게 답답해하고. 근데 어찌 됐건 중요한 거는, 자, 내가 고민을 해가지고 뭔가를 알았잖아요. 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나는 이걸 알기 때문에 깨우친 사람이다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걸 아는데 너는 내가 아는 걸 왜 모르니? 야, 너는 깨우치지 못했구나. 이게 되게 사실 일반적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뭐 좌파든 우파든 아니면 내가 종교를 어디를 믿건 이걸 믿든 나는 뭐 저 신에 대해서 깨달았어. 뭔가를 해서 했는데 너도 내가 깨우친 거를 알면은 너도 나처럼 행복해질 거야. 아니면은 나처럼 어떻게 될 거야. 음, 이거 뭐 요런 거는 좀 그 근데 종교 얘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자,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뭔가를 알게 돼서 고민을 종료를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행복감이 올라갑니다. 인생에 대한 고민이 멈춰지면 행복감이 올라가요. 행복감이 올라가서 너도 이걸 깨우치면은 굉장히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게 되게 일반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생각을 하면은 저쪽 사람은 아직 내 생각을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덜 떨어져서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맞는 경우도 있고 그게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가 옳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가 옳다라는 것과 계속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행복하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래야 된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어, 요거 자체로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거는 끝이 없는 겁니다. 이거 철자가 맞나요? 그러니까 마치 인류는 지금까지 계속 의식이 깨어 있었어요. 한 집단이나 한 사회, 한 국가 정도 단위에서는 의식이 깨어 있는 것이 멈춰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인류 전체는 지금까지 의식이 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살아있는 사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엔들레스가 아니라 어느 순간 인간은 NPC가 됩니다. NPC가 뭐냐면은 게임에서 있는 그냥 AI인 거죠. 어떤 입력값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단어를 얘기하면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NPC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자, 의식은 시간을 인식합니다. 의식은 시간을 인식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내가 정답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반복된 삶을 살게 되잖아요. 내가 그래서 NPC적인 인간이 되면은 시간이 빨리 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느끼게 되죠. 왜냐? 고민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수록은 고민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적 질환이 많고 저처럼 우울하게 살고 저처럼 불면증도 많게 사는 거는 좋은 삶은 아닙니다. 근데 뭐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힘든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근데 사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또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저 사람이 항상 새로운 걸 한다라고 그래서 의식이 깨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내가 아까 여기서 집을 하나하나씩 발전시켜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이 집을 짓다가 어느 순간 아니야. 다 부셔버리고 새로 지어. 다 부셔버리고 새로 지어. 다 부셔버리고 새로 지어. 가 의식이 깨어있는 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그럴 수도 있겠죠. 누가 봤었을 때는 똑같은 거를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 사람이 의식이 깨어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300년 되어 있는 노포가 누가 봤었을 땐 저 사람은 그냥 똑같은 거를 반복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300년 동안 그 가문은 이어오기 위해서 무수한 고민을 하고 무수한 의식의 깨우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밖에서 봤었을 때 사실은 알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어떤 해안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눈빛이나 아니면 하는 행동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음. 자, 어쨌든 오늘 한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도 하고 혼동을 하기도 하는 의식이 깨어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자, 그 답을 찾으면은, 나는 깨우쳤어. 난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이걸 알아야 되고, 이걸 모르는 너는 바보야. 라고 하는 게 되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고, 인간은 그런 패턴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결국에 의식이 깨어있다라는 거는 내가 뭐 100년을 살 때 99년이 의식이 깨어있다라고 하더라도 1년이 의식이 이제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의식은 깨어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까지 깨어있는 의식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는 거는 인류 역사상 굉장히 많이 겪었었던 오류였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독재자들이 그 시대에는 영웅이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사실 북한의 김일성 같은 사람도 원래는 뭐 독립의 영웅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나라를 설립하게 된 그때 이야기만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고 있으면은 사회는 의식에 죽어버리고 발전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요게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잘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이해하기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다시 또 니 잘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어, 이 깨우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끊임없이 결핍과 불안을 느끼는 사람인 겁니다.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식으로 보면은 뭐 아인슈타인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죽기 마지막 전날까지도 다음 연구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 좀 있으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연구실이나 작업실을 정리한 게 아니라 내일도 연구할 사람인 것처럼 마지막까지 살다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아,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은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파면 팔수록 더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하나 정답을 알았는데 정답을 알고 나니까 더 모르겠는 거죠. 이건 마치 우리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었음에도 도시인 눈에는 계속 뭔가 문제점이 보이는 것처럼 인간은 그리고 인간의 의식은 그러한 존재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